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많은데 저도 부동산 쪽을 하지만 그 나쁜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좀 애매한 혼돈의 장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냐 떨어질 거냐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의 상황이거든요. 50대 50의 확률을 과감하게 베팅한다? 그것도 영끌해가면서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현상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013년 이후가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분양가 떨어지는 거 보신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수요가 늘어나는데 어느 미친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게 잡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분양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실시해서 분양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나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꺾였다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 상승이잖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조금 꺾였다. 그럼 분양가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혹시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좀 높여서 잡을까요? 그게 비싸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는 거죠.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시장 환경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올릴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분양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승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시간 지나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1000가구를 분양했는데 한 800가구가 분양되고 200가구가 미분양 났다 하더라도 800가구가 분양됐으면 돈이 들어왔거든요. 200가구 미분양된 거는 좀 아름아름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양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으쌰으쌰 막 이렇게 올릴 것 같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많은데 저도 부동산 쪽을 하지만 그 나쁜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그분도 경험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상승할 때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상승장이 약간 꺾였을 때 그래도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었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뭐냐? 자,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분양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아요. 800가구 정도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500가구밖에 분양이 안 됐어. 계속 사람들의 심리는 안 좋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대. 그러면 500가구가 분양됐다는 얘기는 500가구가 미분양 났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올리면? 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것들을 보는 저희 같은 일반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은요 지금은 500가구 분양되고 500가구가 미분양됐다라고 하더라도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더 올릴 수 있고 아직 분위기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더라도 고민 끝에 너무 가격이 비쌌나? 분양가를 낮추게 되겠죠. 근데 왜 낮출 수가 있느냐?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건설사들은 적정 마진을 두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 마진을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그동안 금융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융비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그러면 금액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 2009년 이후 2014년도까지 분양가가 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미분양이 딱 났어. 500가구가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00가구가 미분양 났어. 그러면 더 심각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할인 분양 같은 거 해가지고 일단 빨리 잘 안 도는 자금 회수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가격 할인이고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승이 될지 하락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설사 하락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상황과 나중에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양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심리적으로 분양 받고 싶겠어요? 올 초에 엄청나게 분양이 잘 됐던 서울 지역들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줍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들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그것들을 보는 건설사들이 이 상황으로 가면 위험하겠는데 더더구나 뭐 건설 경기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건설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분양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는 할인 분양이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2009년 이후에 2014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질문하거나 또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실 때 보게 되면 그분들은요 가야 될 지역을 정해놨어요. 난 여기에 분양을 받을 거야. 이 지역에 가고 싶어. 근데 조금 더 넓게 바운더리를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절한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제일 좋은 거를 청약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약을 받아놓고 그 집에 입주하게 되면 설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원래대로 회복을 하거나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돈도 안 되고 영끌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 눈은 높아서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못하게 하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영끌했던 사람이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뭐 경매로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청약시장에도 누군가는 해도 되고 누군가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일단 내 상황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청약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를 떠나서 내가 원래 가고 싶은 곳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럴 때는 먼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곳이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금매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럼 분명히 갈아타기라든지 이러면서 내가 원래 목적한 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지금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저는 차라리 당구에서 말하는 3쿠션으로 가도 된다. 내가 원래 하는 거는 세 바퀴 돌아서 공을 맞추는 게 목적이지, 단번에 뭐 공을 맞추느냐, 세 번에 벽을 맞추고 들어가느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이라면 강남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기 자체적으로 상승했다가 좀 애매한 혼돈의 장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냐 떨어질 거냐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의 상황이거든요. 50대 50의 확률을 과감하게 베팅한다? 그것도 영끌해가면서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의 내 상황을 돌이켜 보셔라. 그리고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동네를 좀 바꿔라. 그 동네도 비싸다? 그러면 더 낮춰라. 그랬는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모아라. 그땐 전세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꾸 요령 피우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번에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원망하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돈이 6억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억짜리를 가기 위해서 영끌에서 거의 한 9억의 대출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죽거든요. 죽으면 아무 짓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6억짜리를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6억짜리 가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6억짜리를 가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이 시장에 자존심대로 가시는 분들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억짜리를 가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단계를 낮췄잖아요. 그럼 6억짜리를 보면서 6억짜리 중에서도 나중에 무언가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라는 게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가격이 오르는 동네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동네 중에서 이제 10억 보던 눈을 버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6억짜리에서 찾으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GTX. 그러면 GTX A, B, C가 있는데 지금 B하고 C는 착공을 안 했죠. 근데 A는 착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착공을 했어. 그럼 A 착공한 데가 어디냐? 그럼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운정신도시,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호재가 구체화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서 대다수 그러겠죠. 그러면 나는 운정신도시보다는 동탄? 근데 비싸네? 그러면 또 이제 막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비관해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출퇴근하거나 내 가족을 키우기 운정신도시 괜찮냐? 괜찮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서 발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 때 6억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개통이 됐다. 그럼 최소한 얼마 정도는 오르겠죠. 얼마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또 돈을 보태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제 경험이거든요. 내 최종의 목표는 서울이었잖아요. 10억짜리 어딘지 모르지만 서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거나 어느 지역에 갑자기 입주 물량이 터지거나 이래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은평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운정신도에서 가까운 거 은평구니까 내가 원래는 성동구를 가고 싶었는데 성동구나 그쪽 위쪽에 있는 동대문구가 갑자기 입주 물량이 막 터져가지고 가격이 위축되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GTX 호재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호재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또 노하우가 설사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틀렸지 하는 시행착오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생각을 할 때 되게 좋은 지금 내가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을 또 극복하면서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어느 순간에 나는 서울에 들어왔구나. 내 목표 달성했구나.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무언가를 또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자꾸 뭔가를 잡고 꿈과 이상이 높아서 그걸 가려고 한다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운정신도시 갔고 뭐가 갔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졌어. 그러면 또다시 세상을 비난하거나 그 누군가가 또 이제 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일반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되는 게 어디서든지 투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판단했어도 틀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나를 갖다가 막 비난하나요? 비난하기보다는 그때는 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저 같은 경우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나오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쯤 또 다른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경매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상황에서 경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GTX 호재와 관련된 공부를 했죠. 또는 시행착오가 났으면 그것들 답변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배웠죠.
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걸 배우게 됐죠. 또는 경매라는 걸 배우게 됐죠.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영끌했다가 망한 사람들은 재기불능, 그냥 쳐다보고 그냥 투덜투덜 대거나 누구만 비난했던 사람들은 역시 재기불능이에요. 왜? 할 수가 없거나 자기는 그동안 지식이 안 늘어났으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따라가시더라도 너무 요행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요.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그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단계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볼 때는 한 3-4번만 해도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오죠. 저도 예전에 맨 처음 투자 시작할 때 정말 집값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되게 비난 많이 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뭐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제가 시간 지나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 올라왔고요. 제가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단계별로 그 수준에 맞춰서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지식이 늘어가는 거고 나중에 최종 목표 달성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가는 건데 그게 맞는 거지 단번에 가려고 하지 마라. 모든 동네가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그걸 경험 못 해봐서 그런 건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항상 상승하고 항상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주 대표적이네요.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상승했는데 나머지 권은 상승 안 했잖아요. 예, 서로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시기는 강남은 주춤한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외곽 지역이 막 오르던 시기. 그게 2021년이잖아요. 2020년, 2021년이잖아요. 그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시기를 갖다 맞추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춰서 꾸준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수능 문제 풀어서 딱 답 나오는 것처럼 이게 수능의 패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속상하겠죠. 근데 그때 남 비난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운정신도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내가 GTX 앞에서 그 집을 싸게 샀다. GTX가 뚫렸으면 최소한 오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오른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줄인 거죠. 근데 저기 멀리 또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터져가지고 막 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조금만 보태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니까요. 운이 좋으면은 징검다리를 그냥 단번에 2단계를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창녕 신도시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미 벌써부터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녕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터지면 운정 신도시도 가만히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창녕 신도시가 일종 말하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분양한다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라고요. 땅도 못 팠어요. 땅 파고 3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운정 신도시나 뭐 다른 지역들 호재 있는 거 빠른 시간에 호재가 오겠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녕 신도시가 땅 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각보다 유물이 갑자기 나왔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디는 분양됐는데 어디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어디는 분양된 것이 입주 물량이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창녕 신도시 전체로 보면 많은데 사실상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그만 영향도를 주는 입주 물량이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를 내가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닥쳐오지도 않은 것들을 퉁 쳐서 3기 신도시, 창녕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15만이래, 뭐 10만이래 그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또 완공이라고 하는 거는 착공하게 되면 보통 3-4년 안에 지어지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건설사한테 택지를 분양을 하고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건설사가 또 그것을 보면서 어느 때 분양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그걸 맞춰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이 2019년 그때 문제가 그 3기 신도시가 얘기가 나오고
2023년 지금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게 됐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보상가 정부 입장에서 높게 주겠습니까? 낮게 주겠습니까? 막말로. 좀 낮게 주고 싶겠죠. 반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면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접 예전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3기 신도시가 정부가 몇 년도에 완성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진행되어 보면은 시장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장에 누군가는 지레짐작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안 해버리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 지레짐작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양하게 바뀌고 다양하게 시장이 움직일 테니까 그것에 맞춰서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창릉신도시 입주한다, 진행하는 과정 생각보다 늦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놓고 좋은 게 팔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다가 창릉신도시가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럴 때면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래서 아예 하지 말아야지. 결국 그러면 계속 그 자리예요.